네,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. 오늘 이정열 국민TV 이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해서 이슈 토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 목동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발목이 잡혀서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그렇게 좀 서둘러서 다니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양해해 주시죠. 예. 진짜 밀리더라고요. 그래요? 정말 차가 많습니다. 밀리면 좀 일찍 떠나야지 그걸.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. 어쨌든 저희 그 이슈 토크 진행하는 동안에 아마 김태현 변호사가 도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단 이정열 국민TV 이사께 오늘 출연료 2배로 드리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앞으로 저 끝나고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예.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하겠습니다. 너무 그렇게 사소한 얼마 액수도 안 되는데 사소한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자, 오늘도 이슈 토크 진행되는 동안요.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짧은 문자는 50원, 긴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. 고릴라는 무료고요. 보는 라디오로 저희 시사전망대를 보시려면요. 유튜브에서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,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는 SBS 라디오를 입력하시면은 생생한 스튜디오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희부터 하죠.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아침에 결국 구속이 됐어요. 네. 예상은 하셨죠? 예, 예상은 했었는데 사실 저는 자정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잠들기 전까지 결정이 안 나서 또 내심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. 자정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큰 고민 없이 상대적으로 큰 고민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신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수요일 날 방송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뇌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었었는데요. 네. 어제 새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 그 두 비서관이 이 돈을 받았을 때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. 네.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이제 그럼 뇌물이 되거든요.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그렇죠. 거죠.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3자 뇌물수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에 속하지 않지만 자기의 직무에 속하는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 자기가 직접 안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이제 범법행위가 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차치하고 과연 범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 버려서 고민을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오히려 늦게 나오길래 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이 너무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. 네. 예. 근데 이재만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진술을 했잖아요. 네네.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받았다는 건데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진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혐의로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? 뭐 정확한 그 진술의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그 진술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안봉근 비서관 전 비서관직도는요. 예. 그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안봉근 비서관이든 이재만 비서관이든 간에 결국은 두 사람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사람한테는 지시하고 한 사람한테는 지시하지 않았다.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진술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능하고요. 그리고 그다음 이재만 그 피의자가 뭐 나도 그랬지만 나도 지시를 받았지만 저 사람도 지시를 받았을 거다. 받았다. 같이 받았다. 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한 소명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진술만 있었어도 그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.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SNS에 보니까 안 자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. 그래서 구속 여부 결정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어서와 빵은 처음이지. 여기서 말하는 빵이라는 건 감옥을 얘기하는 거겠죠. 뭐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이 SNS에 이런 정도의 말을 올린다는 건 좀 뭐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응천 의원이라면은 참 이런 감정을 가질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죠. 상당히 억울한 일을 겪었고 또 그것이 본인의 어떤 사실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그런 표현이나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
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. 그래서 뭐 인간만사 세용지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그래도 억울하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전화위복이 됐으면 뭐 모르겠는데 억울하니까 뭐 좀 그렇죠. 그 이제 구속된 두 전직 비서관들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벌써 이제 막 상상력을 발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일단은 저쪽으로는 쓴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 총선을 앞두고 그 저희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에 비용 쓴 거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개인적으로 어떤 데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수중에 넣었다.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진박감별을 위한 총선 여론조사 이런 데 쓴 거하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사는 데 썼다거나 무슨 뭐 아니면 뭐 최순실한테 줬다거나 이러는 거하고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? 일단은 크게 이제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추가 행위가 제2차 행위가 범죄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가지고 먼저 2차 행위라는 거는 받은 돈을 갖고 어떻게 썼느냐라는 게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불가벌적 사후 행위라고 해가지고 재산범죄에서 지금 횡령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러면은 뭐 뇌물도 뭐 크게 범주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건 별도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추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는데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라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뭐 사치품을 샀다 하는 거하고는 형량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정말 그래요? 그건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크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뭐 노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안 좋죠. 형량으로 보면 추가적인 범죄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여론조사 비용도 이 선거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나중에 정산과 신고와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순간 김태현 변호사가 헉헉거리면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. 잠깐, 안녕하세요. 잠깐 죄송합니다. 저 좀 오늘 왜 미안해해야 되는지 아시죠? 왜냐면요. 일단 늦었고요. 그건 문제가 안 돼요. 말을 끊어서. 아니요. 그것도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저거 안 오시면 출연료 2배로 주신다고 하셨는데. 왜 오셨냐고. 그래도 싫어하시는구나.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저의 난폭 운전으로 피해를 보신 또 운전자 여러분께 제가 심심한 사과를 또 드립니다. 깜짝 끼고 사과하면 어떡해요. 사고는 안 났는데요. 제가 좀 급하게 했죠. 말씀을 잠깐 끊겼는데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첫째는 그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선거운동 기간의 여론조사, 뭐 선거가 임박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신고를 해야 되고 공표를 할 때에도 기간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,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하지 않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. 저희 그 언론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잖아요. 여론조사 할 때마다. 그 부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쓰였을 것이냐. 사실 총선 지원금으로도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정도까지의 추측은 지금 가능하고 뭐 그런 추측을 하는 보도도 지금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적인 용도에 쓴 거하고 이런 어떤 선거에 쓴 거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. 추가 범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어기게 된 그 선거법 규정에 따른 형을 더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어쩌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럴 수도 있죠. 5억 얘기하시는 거죠? 5억 얘기하시는 거죠?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이게 어디 썼냐 이 얘기죠. 근데 그게요 좀 글쎄 좀 어째 검찰발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올 텐데 조금 사실 좀 이상한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옷값 이런 거거든요. 제가 뭐 저도 아직 팩트는 모릅니다. 옷값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 옷값에 쓰는 돈들은 청와대 별도의 이제 특수활동부가 있죠. 그러니까 그 청와대 특수활동부에서 뭐 대통령 옷값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디 행사 갔을 때 주는 뭐 격려금이나 찬조금 같은 거 그런 걸 충당을 해요. 그거 외에 별도로 대통령이 돈을 필요로 했다고 하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.
퇴임 후에 쓰려고 돈을 속도 챙겨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거 아니면 본인이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쓰는 것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정열 YS 참패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. 군사정부 시절에 있었던 뭐 총선 여당의 돈 내라고 이런 것들입니다.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좀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,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요 좀 어떻게 보면 보스가 한 계파의 보스긴 한데 다른 이제까지 있었던 보스와 좀 다른 점들이 예를 들면 사실 이 자기 밑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돈 챙겨주는 것도 챙겨주는 것이거든요.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. 그렇죠. 근데 그걸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. 그건 사실 정치가 다 압니다. 예를 들면 야 당신들이 말이야 나를 필요로 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뭐 충성을 바치고 친박했지 내가 언제 친박해달라고 그랬어?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뭐 농곤행상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자기 정치인 주변 측근들 챙기는 걸 굉장히 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치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친박 정치인들을 챙겼을까? 그것도 일종의 챙기는 거거든요. 뭐 물론 그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하나 의구심이 드는 측면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과연 이재만 비서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.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만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요. 제가 그 돈 받아서 집 샀습니다. 보다는 대통령 드렸는데요. 전 어디 썼는지 모르는데요 라는 게 아니 뭐 훨씬 유리하겠죠. 훨씬 유리해요. 재판에서, 그리고 당연히. 지금 그거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요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기가 재판에서 지금 거의 살구죽구의 문제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뭐 결국은 뇌물죄 공범이거나 아니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재판에서 그 형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평생 모셨던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상의나 무슨 서로 전략적인 협의도 없이 그냥 죄를 떠넘긴다? 그게 가능할까요? 저는 그래서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네. 저도 그 견해와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거기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예, 의리가 있지.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종전에 그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성명에 나왔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네. 자기가 다 안겠다. 떠안고 가 있다.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아닐까. 그러니까 이재만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독단적인 결정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. 이건 뭐 저도 팩트는 모르겠는데 예. 그게 더 그런 쪽 설명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피해갈 수 없으니까 나한테 떠넘기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박근혜 피고인 쪽에 뭐 지시라면 지시, 뭐 어드바이스라면 어드바이스가 있지 조율이 있을 수 않았을까. 있다. 그렇게 해서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딱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그거 아닙니까? 아무리 죽을 지경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몇십 년을 모신 주군을 그런 식으로 배신하냐라고 하는 그거를 피해야 할 생각은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 제가 떠안고 가고 우리 박 대통령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. 오히려 기본이었을 텐데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분명히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.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얼핏 했는데 사실은 이건 통치자금이었다. 우리가 참 뭐 불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국가를 통치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필요한 돈들이 있고 그 돈들이 청와대 예산만 갖고는 안 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고 이제까지 관례도 좀 그런 적이 많았고 그런 거지만 불법이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다 떠안고 가는 게 그 여론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?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. 진짜 팩트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정말 팩트를 말하고 있든 진실을 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한 가능성이지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도 떠넘기던지지 저는 이정열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박 전 대통령과 조율설은 저는 그건 지지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쓰고 있는 방패 특검의 칼에서 항상 쓰고 있는 방패가 뭐냐면 나 돈 안 받았다 이겁니다. 그 얘기거든요. 야 YS, DJ, 노무현 전 대통령, 이명박 전 대통령 다 본인들도 안 받았잖아. 가족들, 직계 가족, 아들, 형 다 감옥 갔어? 나 돈 안 받았다?
내 가족도 돈 안 받았어. 최순실이 제 나 모르게 지가 한 거야. 이겁니다. 박 전 대통령 얘기는 그걸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거 하나 가지고 이 특검의 공세를 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단돈 100만 원으로도 무너지면요. 박 전 대통령 그냥 끝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방패에 쫙 금이 가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실은 뭔지 모르겠으나 박 전 대통령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.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예. 그래서 이정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만 전 비서관처럼 사전 어떤 협의 아래 야 그럼 나한테 떠넘겨 어차피 내가 다 안고 갈게 라고 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. 설사 본인이 큰일 났네. 진짜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. 예. 정말 그 돈을 삼성동에 갖다 놨다 칩시다. 네. 정말 박 전 대통령 사적 사용한 것이 있다고 봐요. 그래도 저는 끝까지 부인할 거라고 봅니다. 왜? 그게 본인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프레임을 깨지는 거 못 견딜 만한 그렇죠. 캐릭터의 소유자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가 약간 좀 견해가 다르냐면 박근혜 피고인 쪽의 입장은 그거죠. 그래 내가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내 지시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용도는 내가 사적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이런 어떠한 뭐 아까 말씀하신 통치자금일 수도 있고 정치자금일 수도 있고 어떻든 국가 사회를 위해 쓴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하나도 없다. 이 프레임이라면 맞죠. 아까 그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내가 무슨 뭐 유용하려고 받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원래 배정되어 있는 돈을 국가를 위해 쓰기 위해서 내가 용도만 바꾼 것일 뿐이다. 그리고 그 지시는 내가 했다. 그러니까 이재만과 안봉근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한 그런 뇌물도 아닌 거고 내 지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.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. 하지만 나는 이건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다. 하면 이게 전부 틀이 맞아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이제 아버지 때 했던 왜냐면 그 시각 유신 때 본인의 아버지가 정치를 했던 과정을 보면 이렇게 국정원 돈 그 당시 중정돈 갖다가 정치자금 쓰는 거 너무나 맞는 건데 야당도 다 그 당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지?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이정렬 이사도 말님 말씀에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의구심인 거는 그거예요. 그것도 사실은 누구 챙겨주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거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돈을 받아다가 그 자부 밑에 있는 친박 정치인들은 자 선거 때 쓰세요. 필요하시죠? 이렇게 나눠줬을까? 그런 보수 기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걸 했을까라는 저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보수 기질도 없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어쨌든 잘 챙기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뭐 다 알려진. 수습 잘하세요. 예. 제가 강제로 수습을 시켜드리죠.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논의를 합시다. 자,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저녁 6시에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회견을 했습니다. 당단, 부단, 반수기란. 발음도 어렵네. 당단, 부단, 반수기란. 이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오늘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 역사에서 사기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래요. 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저해서 처단하지 않으면 훗날 화를 입게 된다. 이게 아마 그 6시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자,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 훗날 입을 화를 면하게 된 겁니까?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건 모르죠, 저도. 근데 당분간은 쉽지는 않죠. 근데 오늘 홍준표 그 대표의 기자회견을 제가 다 라이브로 들었는데 네. 오면서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과연 이 기자회견의 수신인은 누굴까? 누구에게 from 홍준표 이렇게 되는 걸까? 예. 그 투가 누구냐는 건데 저는 뭐 국민도 아니고 새누리당 일반 지지자도 아니고 일종의 핵심 지지층이라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 똘똘 무죄고 얼마 남지 않은 콘크리트. 저는 그거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. 그걸 왜 그러냐면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요.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. 예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. 현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 뭐라 한다. 네. 정치 보복을 해. 그래서 우리 보수 세력에 씨를 말리려고 해. 그럼 뭐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않겠냐?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박 전 대통령 아쉽지만 잘라내야 돼.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겁니다. 급천마속이고. 네,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. 그러니까 대선 때는 박 전 대통령을 좀 껴안으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 입장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정들, 그 정당화시키는 논거들을 막 얘기를 한다고요. 사실 모두에. 그걸 왜 하겠습니까? 친박 세력, 대구, TK
강성 보수 여길 향한 메시지거든요. 그게 흔들려서는 곤란하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투 강성 친박 프롬 홍준표의 메시지라고 보고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저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쳐내긴 했는데 이걸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상승할까?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물론 이걸로 인해서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 7명에서 8명 정도를 좀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좀 쇠는 좀 불릴 수 있겠지만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갈 길은 아직 너무나 멀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뭘 할 때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도 하네. 뭐 예상치 못했던 거. 예. 그런 걸 할 때 잘한다고 하지. 당연히 되는 걸 할 때 잘한다고 하진 않거든요.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. 예.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는 이게 순탄치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고 네. 더더군다나 저는 또 오늘 기자회견을 뭐 아까 잘 해설해 주셨습니다만 보면서 전 홍 대표를 새로 봤어요. 사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면 홍준표 대표 뭐 자기 고백했지 않습니까? 특수강간 미수 했었다고. 그랬지 뭐 이게 도저히 이게 사람으로서 할 말인가 하는 정치 지도자를 떠나서 그런 막말을 막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지금 포지션과 스탠스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. 요번 건 보니까. 그래서 전 사실 다시 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죠. 이슈 토크 이정열 전 판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늦게 온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. 안 늦겠습니다. 다음 주부터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. 오늘 이정열 국민TV 이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해서 이슈 토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 목동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발목이 잡혀서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그렇게 좀 서둘러서 다니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양해해 주시죠. 예. 진짜 밀리더라고요. 그래요? 정말 차가 많습니다. 밀리면 좀 일찍 떠나야지 그걸.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. 어쨌든 저희 그 이슈 토크 진행하는 동안에 아마 김태현 변호사가 도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단 이정열 국민TV 이사께 오늘 출연료 2배로 드리면서 진행하는 걸로 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앞으로 저 끝나고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예.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하겠습니다. 너무 그렇게 얼마 액수도 안 되는데 사소한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자, 오늘도 이슈 토크 진행되는 동안요.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짧은 문자는 50원, 긴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. 고릴라는 무료고요. 보는 라디오로 저희 시사전망대를 보시려면요. 유튜브에서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,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는 SBS 라디오를 입력하시면은 생생한 스튜디오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희부터 하죠.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아침에 결국 구속이 됐어요. 네. 예상은 하셨죠? 예, 예상은 했었는데 사실 저는 자정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잠들기 전까지 결정이 안 나서 또 내심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. 자정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큰 고민 없이 상대적으로 큰 고민 없이 결론. 그래도 억울하게 예.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전화위복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예, 억울하니까 뭐 좀 그렇죠. 이제 구속된 두 전직 비서관들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.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벌써 이제 막 상상력을 발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일단은 저쪽으로는 쓴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. 총선을 앞두고 소위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에 비용을 쓴 거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개인적으로 어떤 데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건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수중에 넣었다.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진박 감별을 위한 총선 여론조사 이런 데 쓴 거하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사는 데 썼다거나 무슨 아니면 최순실한테 줬다거나 이러는 거하고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? 일단은 크게 이제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추가 행위가 예. 제2차 행위가 범죄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가지고 먼저 2차 행위라는 거는 받은 돈을 갖고 어디에 썼느냐는 게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네.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불가벌적 사후 행위라고 해가지고 재산범죄에서 지금 횡령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러면은 뭐 뇌물도 뭐 크게 범죄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건 별도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
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추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예. 다만 이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예.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는데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불우유 돕기를 했다라는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안봉근 비서관 전문가족도요. 예. 그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안봉근 비서관이든 이재만 비서관이든 간에 결국은 두 사람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사람한테는 지시하고 한 사람한테는 지시하지 않았다.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진술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예. 이제 가능하고요. 그리고 그다음 이재만 그 피의자가 예. 뭐 나도 그랬지만 나도 지시를 받았지만 저 사람도 지시를 받았을 거다. 받았다. 같이 받았다. 예. 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한 소명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정도의 진술만 있었어도 그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.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SNS에 보니까 안 자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. 그래서 구속 여부 결정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어서와 빵은 처음이지. 여기서 말하는 빵이라는 건 감옥을 얘기하는 그렇죠. 거겠죠. 예. 뭐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이 SNS에 이런 정도의 말을 올린다는 건 좀 뭐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응천 의원이라면은 참 이런 감정을 가질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죠. 상당히 억울한 예. 일을 겪었고 또 그것이 본인의 어떤 사실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그런 표현이나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. 그래서 뭐 인간만사 세용지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그래도 그걸 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신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수요일 날 방송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뇌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었었는데요. 네. 어제 새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 그 두 비서관이 이 돈을 받았을 때 네.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. 네.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이제 그럼 뇌물이 되거든요.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그렇죠. 거죠.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3자 뇌물수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에 속하지 않지만 예. 자기의 직무에 속하는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 자기가 직접 안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그런 또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이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차치하고 과연 범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 버려서 고민을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오히려 늦게 나오길래 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이 너무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. 네. 예. 근데 이재만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진술을 했잖아요. 네네.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받았다는 건데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진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혐의로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? 뭐 정확한 그 진술의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그 진술을 하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뭐 사치품을 샀다 하는 거하고는 형량에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정말 그래요? 예, 그건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크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뭐 노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안 좋죠. 형량으로 보면 추가적인 범죄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여론조사 비용도 이 선거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나중에 정산과 신고와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.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순간 김태현 변호사가 헉헉거리면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. 잠깐, 안녕하세요. 잠깐 숨을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오늘 저 왜 미안해 해야 되는지 아시죠? 왜냐면요. 일단 늦었고요.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돼요. 말을 끊어서. 아니요. 그것도 아니에요. 사실. 아니에요. 저거 안 오시면 출연료 2배로 주신다고 하셨는데. 왜 오셨냐고. 그래서 싫어하시는구나.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저의 난폭 운전으로 피해를 보신 또 운전자 여러분께 제가 심심한 사과를 또 드립니다. 답장 끼고 사과하면 어떡해요? 사고는 안 났는데요. 제가 또 급하게 했죠. 말씀드리게 잠깐 끊겼는데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첫째는
그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. 이 선거운동 기간의 여론조사, 뭐 선거가 임박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신고를 그렇죠. 해야 되고 공표를 할 때에도 기간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,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하지 않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. 저희 그 언론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잖아요. 그렇죠. 여론조사 할 때마다. 네, 그 부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